회의 준비 완료. 마이크 온 스탠바이. 방송 시작 20초 전입니다. 삼차선 탈출쇼. 충남 예산 예당호에 쳐다보지 못한 손님들이 대거 등장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의 정체, 금주의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최상의 조망권을 갖춘 펜트하우스가 이보다 좋을 소냐? 아파트도 주택도 아닌 송전탑 위에 보금자리를 차린 이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송전탑 위에 집을 짓게 된 것인지 거북이 사건 수첩에서 공개합니다. 바다 향이 나는 김치가 대충 레시피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새우젓도 까나리 액젓도 아닌 바로 이것이 들어가는 김치라고 하는데요. 바다의 진미라 불리는 이것으로 맛을 내는 마성의 요리 대충 레시피에서 만나봅니다. 거북이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대충 400만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입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열심히 달리는 거북이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거북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 나와 있는 논산 거북이 전영실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기자가 특종을 잡는다고요? 예산에서 특별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한달음에 달려왔거든요. 과연 어떤 일인지 저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거북이 뉴스에서 제보 받고 왔는데요. 다른 기자님이 오셨네. 지난번에 거북이 뉴스에 나오셨던 네, 맞아요. 누구세요? 얘랑 어부. 이제 뭐 전국에서 다 하시는데 출렁다리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아, 기억난다. 붕어집 해주셨던 네. 생각나요. 그래서 애들 아빠가 어머니랑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에서 저 붕어 잡은 금을 네. 와서 또 이렇게 손질을 해야 이따 저녁 때 또 가서 물에다 이렇게 양망을 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걷고. 요즘 붕어는 많이 잡히나요? 아이고 붕어 요새 아주 거의 씨 마를 찌경이에요. 유해어종, 베스, 블루길. 블루길은 알을 다 긁어먹고 또 저 뭐야 베스는 아유 어지간히 막 이렇게 큰 성어도 잡아먹어요. 요즘 고민이 아주 많으시겠어요. 예, 엄청 힘들어요. 블루길 잡으러 가는데 같이 한번 가보세요.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신도 안 나시겠다. 붕어 잡으러 가야 신이 나죠. 그 정도 신이 많이 안 나. 네. 블루길 잡으러 가는 거니까. 고물 거들어 갈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저 블루길 잡는 그물을 미리 설치해놔요.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마다 가가지고 고기만 털어오는 거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얼마나 많으면. 바다 나온 것 같아요. 바다. 사장님 근데 여기 수심이 얼마 정도 돼요? 여기 한 3m 정도 돼요. 저 맥주병이라서 빠지면 큰일 나. 나 빠지면 사장님 구해주실 거죠? 빨리 빠지면 119로 전화해 줄게요. 아니 사장님이 구해주셔야지. 119 언제 와? 어떡해. 나 물 무서운데.
오, 진짜 많이 잡혔어요. 우와. 우리 하나만. 우와. 저게 다 물고기야. 저게 그물망 하나에 얘네들이 블루길이네. 세상에. 아니 블루길만 그래 다 들어갔어. 더 봐요. 너무 무서워, 너무 징그러워요. 교란어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다 못 쓰는 거. 엄청 많이 잡히네요. 이러니까 걱정이지. 웬일이니. 붕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잡히라는 붕어는 안 잡히고 이 쓸데없는. 쓸데없는 블루길. 어우. 어디 도망가는 건데 너무 아까워. 이 쓸모없는 이 블루기를 왜 힘들게 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알다 긁어 먹고 치어 잡아 먹고 여기 저수지 때문에 밥 먹고 사는데 퇴치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이 뱃속에 항시 알이 있어요. 이거 알 나오는 거 봐요. 그럼 어획량은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거의 7, 80% 감소됐다고 봐야 돼요. 피해가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붕어 같은 게 치어가 없는 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완전 다 큰 성어만 있지 그 조그만 치어들이 없어요. 세상에 이 많이 잡은 것 중에 쓸만한 거는 장어 한 마리, 잉어 한 마리, 곰삭이 2마리밖에 없네요. 네. 세상에. 지금 예당호에는 생태계 교란 어종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토종 물고기들의 개체수를 줄여 어민들의 소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매장으로 가는데 군 직원이 나와가지고 개근해가지고 이제 수매 받아요. 아니 군에서 이거를 왜 수매를 하는 거예요? 수매를 함으로 해가지고 뭐 어민들 소득 증대도 되고 이거 유해종을 잡으니까 붕어가 살아가지고 붕어가 많으니까 이제 뭐 관광객 낚시꾼들도 많이 오면 지역 경제도 살고 그러니까 아마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아요. 지금 수매를 가니까 같이 한번 가보세요. 아 오늘 수매하는 날이에요? 아, 어떻게 잘 하는지. 됐네요. 예. 오늘 블루길 몇 킬로 정도 잡아오셨어요? 한 400kg에서 500kg 정도 잡았습니다. 작년 대비 어획량이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8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돼요. 80% 이상 줄었어요. 네. 내려종 생긴 뒤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서 안 나와요. 아이고. 아, 다른 활용 방법이 없을까? 저걸 비료로 블루길을 갈아가지고요. 512kg 맞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쭉 따라다녀 봤는데 아주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지난해까지는 생태 교란 어종이 베스가 70%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블루길이 80%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생태 교란 어종이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내수면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어민들과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토종 육식 물고기인 메기를 방류했습니다. 토종 메기는 생태 교란 어종을 잡아먹어가지고 자연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예당호 어민들의 어획량 증가와 이제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인해 강해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란 어종 퇴치에 모두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당호에서 논산거북이 전영실이었습니다. 야, 이 생태계 교란 어종 블루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진짜 심각해요. 지금 80%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그냥 진짜
80%가 아니고 더 막 90%.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 토종 물고기 씨가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예산의 어부님들이 예. 이 교란 어종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잡고 있어요. 아우. 특히 요즘이 산란기여가지고 요즘에 많이 잡아야지 개체수 번식하는데 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 아주 매일같이 나가서 교란 어종 퇴치에 아주 앞장서고 있어요. 붕어나 이런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그러겠네요.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쟤네들 때문에 쟤네들 잡느라고 제대로 이제 일을 못 하시네. 네. 그러니까 아. 일하러 나가시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VCR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 저렇게 많은 골칫덩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불어난 맞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블루길이나 베스가 원래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식용으로 들여왔어요. 들여왔는데 먹을 수 이제 있어요, 저것도? 이것들이 강이나 이런 호수에서 이제 이 토종 물고기들을 네. 다 잡아먹고 아이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까지 몰랐던 거지. 네, 또 맛이 없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안 잡아먹잖아요. 안 잡고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할개를 친다 그러나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98년에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98년도에? 네, 진짜 많이 잡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생태 교란 어종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렇게 진짜 많이 잡히는지는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취재를 나가서 처음 봤는데 네.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아니 뭐 하루만 네. 들었는데도 한 트럭이 넘네 진짜. 500kg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취재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 금강 유역에서만 최근 3년 동안 잡힌 이 외래어종이 7만 8천 마리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건 세 발에 피라는 거지. 그래요? 전국 각지에서 잡은 걸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금강만 따져도 그 정도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끝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속 시원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뭐 맞아, 방법이 뭐 없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이제 요즘 같은 산란 시기에 많이 잡아들여가지고 개체수 번식을 막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요즘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베스라는 거 잡으면 인증사진만 찍고 그냥 맞아요. 다시 다시 놔줘요. 안 되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즘 주변에 보면 교란 어종 수거함이라는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있어요? 거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 잡는 손맛만 즐긴다 하셔서 이 그냥 잡기만 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잡아서 아예 실에 말리지 않고. 수거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신 분 여러분들 와 저렇게 심각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제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천적 그 메기. 네. 맞아. 난 메기가 건빵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메기요? 블루길 천적이야. 그러니까 네. 메기를 많이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그렇죠. 그렇게 네, 메기도 불기도 메기 하고, 맛있잖아. 네, 메기 불기도 맛있죠. 하고 이렇게 붕어 같은 경우에도 거기 그 붕어를 따로 이렇게 양식을 해서 또 방류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소식 전해주신 전영실 거북이 기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거북이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거북이 사건 수첩 연출 불가 날 것 그대로 영상 그리고 그날의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 시원히 전해드립니다. 거북이 사건 수첩 첫 번째 현장입니다. 태안이 많이 나오네. 어디예요? 노는 같은데. 까치집이다. 마치 세다 진짜. 황새인데? 웬일이야. 저도 무서워서 못 봐. 까치, 진짜 황새. 아니 단란해 보이긴 하는데 너무 높은데? 송전탑에 웬일이래. 쟤네들은 고소공포증이 없나 봐. 와, 이야, 아주 단란해는 보이네요. 새끼 깠는데? 그러니까. 와. 애기들이 아니 저는 네. 저런 이 전봇대 위에 네네네. 이 까치집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황새 아니에요, 저거는? 그것도 송전탑 위에 정말 직면 광경인데 황새가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새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 네, 그렇습니다. 그 황새는 그 전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 조류라서 발견됐을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황새하면 우리 지역 예산에도 이제 황새 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새 서식지가 이제 마련돼 있는 곳인데 예산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웬 태안에서 발견됐죠? 오, 예산 황새공을 아시나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저 황새들이 예산 황새공원에서 방생한 황새들이거든요. 네, 그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방사된 대왕이와 화평인데요. 이름 너무 인공 번식을 통해 태어나서 자연에 방사됐는데 무사히 새끼 4마리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모습을 송전탑 둥지덕에 포착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자연에서 좀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면서 알려준 거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황새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대전 오고 나서 황새 본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자주 봤었어요. 그 어느 순간 이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그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인데요. 1968년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안타깝게도 밀렵으로 인해서 1971년도에 멸종이 됐습니다. 근데 저게 그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그 태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 숨겨진 노력의 결과물이죠. 네. 1996년에 러시아에서 새끼 황새를 들여와서 복원을 시작했고요. 최적의 황새 서식지로 평가된 예산에 황새의 서식지도 마련해주면서 2014년에는 60마리가 예산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우와.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위험한 곳,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었을까요? 그렇죠, 송전탑. 이 송전탑이면 막 감전 위험도 있고 다른 위험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니, 들어봐. 이거 노래 맞죠? 도대체 그 황새 가족이 왜 송전탑 위에 둥지를 틀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현장으로 가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출동! 황새가 과거에 키 큰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대신 이제 송전탑이나 전봇대 같은 이제 인공 구조물들이 황새에게는 이제 높고 또 튼튼한 구조이기 때문에 둥지로 매우 매력적인 장소죠. 지금 4마리 새끼 황새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어미들이 이제 교대로 먹이를 토해주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에는 이 새끼 황새들이 스스로 날아서 둥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한 달 정도는 이제 이곳에서 비행 훈련과 사냥 훈련을 어미에게 받고 나서 8월 중순쯤 되면 이 지역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저희가 안전하지 않는 장소에 둥지를 튼 것을 이제 허물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주변에 안전한 황새 둥지탑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번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황새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습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습지가 점점 훼손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데 황새 복원 사업을 통해서 함께 습지 복원과 습지를 점점 보호하는 그런 일들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황새들이 참으로 기특하게도 스스로 3번의 겨울을 이겨내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선택을 해서 또 건강하게 새끼들을 스스로 다 키워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요. 그 황새들이 더 이제 터전을 넓혀가면서 대대손손 잘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어린 황새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자연으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쩌다가 또 황새들이 송전탑에 둥지를 틀었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황새 입장에서는 높고 진짜 잔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안전지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틀지 않았을까 싶어요. 황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는 이게 벼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 사이로 황새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모이 뜯어먹고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통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저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황새공원에서는 2015년 첫 자연 방사를 시작으로 매년 황새를 그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반가운 황새를 더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네. 저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울 만큼 동물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 곁에 사라져가는 동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멸종 위기종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복원하려는 많은 노력들 덕분에 네, 맞아요. 이제 뉴스에서 보면 이제 위기종들이 다시 몇십 년 만에 나타났다 이런 반가운 소식들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지난 6월에는 대전 동물원에 있는 한국 늑대들이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는 그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3대 총 22마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한국 늑대가 사실은 1990년대에 한국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2008년도에 대전 동물원에서 한국 늑대 복원을 목표로 러시아에서 늑대 7마리를 데려왔거든요. 그때 7마리를 시작으로 한국 늑대 가족이 늘어난 거죠. 네, 다시 볼 수 없을 뻔했던 동물들이라 진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 대전의 보물이라는 이 대전 보문산에도 네.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인 그 석행이가 이제 보문산에서 발견되게 됐고요. 여기다가 또 그 멸종 위기종인 담비, 하늘 다람쥐까지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반가워요. 완전 멸종됐던 건데 그래서 좀 이거 대전 보문산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환경단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보던 동물, 식물 중에 사라지기 진짜 너무 많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저 안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돌아온 황새처럼 원래의 자리로 우리 자연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부터 예, 자연에 관심을 갖고 또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전, 세종, 충남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사연까지 만나보는 대충 레시피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거북이 누수 맞으시죠? 대충 레시피에서 이렇게 이왕 오셨으니까 일단 해설 한 군데 듣고 가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여기는 도 지정 기념물 11호로 지정된 안흥성이라고 하는데요. 삼남지방의 쇠곡을 개경이나 한양으로 운반할 때 우리 안흥성을 지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서해안은 외국의 침입이 잦아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요새지였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곳을 잘 아시나 봐요. 네, 제가 11년 차 해설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쩐지. 태안 정책에 어쩐지.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관광을 하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쏙쏙 들어가요. 네, 몰입이 네. 싹 되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여자 해설사 모임인 탱자 클럽의 동생들을 우리 태안군의 향토 음식 갯국지를 끓여서 먹여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갯국지 담을 재료 준비가 다 준비가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커다란 꽃게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서해안 중에서도 우리 안흥항에서만 유일하게 이런 맛있는 꽃게가 잡히고 있어요. 이게 값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오던지 무슨 행사가 있어야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어서 와. 반가워. 어서 와. 맛있는 거 준다며? 맛있니? 반가워. 오랜만이네. 반가워. 너무 오래간만이다. 언니 맛있는 거 했다고? 우리 그거 먹으러 왔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탱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탱자 막내 정경자입니다. 저는 탱자 둘째 박은서입니다. 탱자 셋째 권문선입니다. 분위기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네. 그러니. 아이고 찜질 받아서. 네. 양념들을 이렇게 넣고 이제 고추를 조금만 넣어야 이게 더 시원한 맛이 있어요. 고향이 서산이고 지금 사는 곳이 태안이라서 어릴 적부터 객국지를 할머니가 담아주신 거를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보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객국지 같이 이렇게 골콜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식 중에서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는 시대적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생기면 다 소금에 절여놨어요. 생선도 하나 사면 소금에 박아놓고 단지에다가 박아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객국지를 담을 때 배추를 너무 절이면 이게 이제 짜서 정말 먹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싱겁게 절여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총각무도 넣을 수 있고 또 무도 넣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겠다. 와, 힘드시겠네. 힘들 거 없어. 이게 객국지야? 객국지. 언니가 숨을 바로 죽였어. 늘상 이러고 다녀요. 우리 탱자 모여라 그러면 드레스 코드부터 맞춘답니다. 우리 탱자 중에 한 명이 의견을 내면 넷이 금방 오케이 해서 안 할 때도 있지. 안 할 때도 있지만 걸그룹처럼 맞춰 입으시면 그래도 결론은 같이 하죠. 예, 사실은 처음에는 오케이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도 됐잖아. 원래 절대 입맛은 맨날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이제 그 배치해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날 때도 많아요. 지금 바쁘다 보니까. 아들, 딸은 솔직히 별로 안 보고 싶은데요. 우리 탱자들 며칠만 못 보면 정말 보고 싶어요. 궁금하고. 진짜? 우리가 서로 만나진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 맞아. 그게 최고야. 맞아요. 시험 볼 때 저요. 컨닝하려고. 또로로로롱 사랑의 꽃이 피는 소리가 들려 또로로로롱 대파하고 양파를 넣고 물을 좀 부어서 끓이면 맛있는 객국지 완성. 대충 레시피에 잘 어울리는 요리죠? 이게 많이 손이 가지는 않았어요. 네. 시도해 보는 국물도 엄청 시원해요. 이 느낌 사랑인가 봐 와, 맛있겠다. 언니 왜 이렇게 잘 차린 거야? 우리 탱자 동생들이 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차려야지. 정말 귀한 진상이 다 올라와 있네. 제철에 나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동생들한테 내가 거금을 썼다오. 이제 보니 막내가 없네? 어디 갔냐? 언니 요리하시는 동안에 어떤 바쁜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비웠네요. 아쉽지만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그럽시다. 손이가요, 손이가. 객국지의 손이가.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가끔 힘들 때가 있잖아. 정말 태안 이야기를 하려고 버스에 승차를 했을 때 이미 음주를 했거나 그런 행위로 해설사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런 걸 보일 때 너무 속상하잖아. 그치? 사실 근데 이렇게 힘들어도 힘든 것보다 재밌는 일이 더 많아. 그렇죠. 우리 해설사라도 보람 느끼고 우리 탱자들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 느끼고 몇 년이 됐든 간에 지금처럼 하면서 하면 끝도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죠? 우리 늘 그렇게 함께 하자. 건강하게. 그래, 언니도 건강하게. Beautiful day you are my sunshine happy in your smile
승자 모임. 네 분의 선택한 우정에 진한 개국지 맛까지. 네. 아유, 아침이 고이는 훈훈한 레시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개국지라고 하지만 우리 태안 분들은 이제 개국지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개국지가 개찌개하고는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좀 담백하면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먹고 싶은 이런 매력이 있는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개국지 같은 여자랄까요? 저의 매력을 개국지와 같이 비교하고 싶어요. 개국지 같은 여자. 네. 저거 보면은 막걸리 막걸리 역시 예주가 나오셔. 네. 개국지하면 진짜 막걸리 딱 생각나요. 네. 진짜 꿀맛이에요. 제가 저 태안 쪽으로 또 종종 나가잖아요. 고향은 태안이 아니지만은 개국지. 저희 개국지 좋아하세요? 특히 국회의원 기자가 해준 개국지 더 맛있어요. 직접 해주셨구나. 그리고 제 스산에서도 이제 개국지 진짜로 많이 먹거든요. 서산이 아니고 서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네 스산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대전에 오면서 이제 좀 그걸 못 먹어갖고 좀 많이 아쉽고 또 이렇게 태안하면 또 이게 생각나. 꽃게탕하고 간장게장. 그렇지. 난 얘네들만 보면 그냥 수갑 채우고 싶더라고. 밥도둑이잖아요. 도둑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물론 간장게장하고 꽃게도 맛있지만 태안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는데 그 우럭젓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우럭을 꼬들꼬들 말려가지고 새우젓을 넣어서 맑게 끓이는 국이거든요. 진짜 시원하고 아주 너무 맛있어요. 감칠맛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태안에 오시면 강추드립니다. 꼭 드셔보시고 가세요. 태안 별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지난번에 태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태안의 슈퍼푸드 마늘이랑 또 함토 고구마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요리해서 막 뭐든 해 먹으면은 다 맛있잖아요. 역시 태안에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그렇게 풍부하니까 뭘 해 먹어도 맛있겠죠. 자, 거북이 뉴스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 가까이에 있는 신선한 우리 농수산물로 맛있는 요리 많이 해 드시면서 농가도 살리시고 내 입맛도 살리시고 건강 챙기시면 참 일거양득 삼득이 되겠네요. 삼득.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주 맛있는 음식 또 선보여 주신 우리 해설사님 개국지 맛있게 드시고 그 탱자클럽의 진한 우정도 잘 이어가시면서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태안을 찾아주실 많은 분들께 친절하고도 재미있는 관광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이야기 거북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집 아줌마도 앞집 아저씨도 듣고 싶은 그 이야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 오순도순 사는 이야기 거북이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웃들이 나와 계실지 궁금한데요. 네네. 그 전에 유산슬, 둘째 이모 김다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아유,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부캐잖아요, 부캐. 그렇죠. 요즘에 부 캐릭터를 줄여서 부캐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원래 이미지와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뭐 우리 최양락 MC도 저는 없죠, 부캐가. 어디세요? 엄청 많잖아요. 아니잖아요. 경선하시기는. 애청가, 혹은 영화 배우. 그만해요. 이런 부캐가 있잖아요. 노래. 가수. 조용히 하시고 그럼 오늘도 그런 부캐와 연관된 그런 분들이 나와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한번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31년 현직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아일보 이기진이고요. 또 15년째 주방을 지키고 있는 요리사 이기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아산시청 공무원으로 29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 가수, 탐직까지 낸 가수 최하산입니다. 이제 최아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최완수가 아니고 최아산. 이제 그죠? 예. 본캐냐 부캐냐에 따라서 이제 성함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분이
기자와 요리사 그리고 공무원과 가수로서 그렇죠. 본캐와 부캐를 먼저 오가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이기진 기자님은 기자와 요리사는 이 뭔가 공통점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기자 생활이 원래 바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낳았을 때 저는 밖에서 거의 취재 활동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놀 시간이 없잖아요. 뭐 토요일 날 일요일 항상 사건 사고 뭐 현장에 다니고 늘 대기하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분명히 아빠 얼굴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끔 쉴 때 아이들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아빠의 모습은 어떤 걸까? 그래도 또 남편으로서 역할은 어떤 것일까? 먹는 것이다. 맞아요. 이제 요리를 해서 기억을 오래 함께 하면 아빠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깊은 뜻이 있었네요. 했습니다. 아내의 일도 또 덜어줄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요리에서 자격증도 따고 하셨잖아요. 네, 2005년도부터 이제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한식, 양식, 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땄고요. 네, 그리고 제과 제빵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 관련된 책도 한 5권 정도. 책도 내셨까지 냈어요? 요리책. 내가 책 이름 얘기하면 장사한다고 할까. 근데 지금 절판됐으니까 주방으로 들어가는 남자. 네네. 음식의 탐구하라 식탐 뭐 이런 책이고요. 제목은 베스트셀러인데 보니까요. 책도 베스트셀러예요. 야, 그런데 공무원과 가수는 진짜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가수가 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어릴 때 꿈이 가수는 가수였어요.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라디오나 들으면 한 번만 들으면 노래를 따라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노래 신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 형편이 어렵고 그 루트를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무원을 하고 이제 새끼들은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정년이 내년인데 그래서 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교도 그런 데 다니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하시면서 노래를 배우시고 예, 학교도 다니고 관련 대학도 가시고? 예,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셨어요. 노후 준비를 이제 내년에 끝나고 본격적으로 청년이시니까 이제 가수를 이제 활동하시면 예, 되겠네요. 시작해볼까 하고 아니 오늘 의상이 상당히 멋있으세요. 오늘은 그냥 수수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은 좀 수수하게. 예. 아, 저도 또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네. 맞아, 우리 한여름. 최아산 선배님의 관심이 가는데 주로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 요새 이제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트로트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하고 테이블 방송 이런 데 나가서 노래도 하고 콘서트 많이 하고 지역 행사라든가. 예, 지역 행사는 또 많이 하고 근데 요즘에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 자리 이런 무대에 설 많지 만한 않겠죠. 기회가 없으셨죠? 통 없어요. 통 너무 없어. 하고 거의 싶으시죠? 통 없어. 저희 평상은 어떠십니까? 좋죠. 네. 평상을 불러드립니다. 하야리야 하야리야 우리 인생 즐겁게 살아갑시다.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즐겁게 살아갑시다. 누구나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세상 있겠어. 좋은 날 생각하고 기쁜 날 생각하고 시름 없이 살다 보면 좋은 날 옵니다. 가수 인정, 가수 인정합니다. 우리가 중독성이 있어요. 좋은 들어가요. 반면에 이기진 기자님은 진짜
요리사 맞으신 거죠? 저희가 고급지게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팩트 체크. 맞아요. 방송국에서 뭐 지복쌈, 지지고 볶고 삶지 못하잖아요. 조리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집에서 과일꼬치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준비하셨어. 5가지 요리로 제가 만들어서 싹 감춰놨지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거야? 다섯. 하나, 둘, 셋. 아, 딱 맞네. 하나 남을 줄 알고.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 알록달록. 예뻐요. 다양하게 해놨죠. 아, 이거 방울토마토예요? 예. 아, 이거 껍질을 까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요리라고 부르지. 아, 왜 이렇게 여러분. 맞아, 내 말대로. 절대를 못해요. 왜 이렇게 정확히 손님 오셨는데. 맛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야지. 그런 거 이거 주세요, 빨리. 꼬치에다가 그냥 5개 이렇게 꽂아서. 맛있죠? 예, 맛있네. 저 인정해요. 고기보다 맛있어.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맛볼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거 꽂는 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진짜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맛이 강하지 않은 것부터. 과일의 제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강하지 않은 것부터 꽂은 겁니다.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날 더운데 먹으니까 시원해요. 시원하죠. 얼음을 채워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이제 요리를 배우신 이 일이 원래 주업은 이제 기자시니까 네. 도움이 좀 되세요? 아,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돼요? 네. 그 요리는 창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신문의 기사, 또 취재 활동 같은 경우도 다양하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해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면서 음식은 이제 젊은 여행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들 모으는 그런 요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기사를 쓰면서 또 요리를 하면서 항상 이거를 어떤 음식으로 관광객들을 모을 것인가 또 어떤 기사로 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요리하고 기사는 정말로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요리를 기사 쓰듯 또 기사를 요리하듯. 멋진 말씀이세요. 최연서 아나운서도 네. 이 부캐 하나 만들지 그래요. 저는 궁금하다.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하나만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사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아나운서, 방송 목사. 경험을 좀 살려서 푸드 크리에이터. 제가 요리를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반려견을 키우는 이제 가족으로서 개통령 말고 뭐 견선된 정도. 박성수 기자는 사실은 부캐 현재 부캐죠. 맞아. 아, 네. 경찰인가 방송인인가 지금까지 이런 경찰은 없었다. 과학수사계 성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박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자도 가수니까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장르를 이렇게 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DJ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울린다. 어이, 반가. 이거 하우스에서 일할 때 나는 소리야. 이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DJ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랬구나. 두 가지 진짜 일을 하시는 건데 기자가 역시 좋으십니까? 아니면 요리사가 좋으십니까? 무엇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쓰는 말이 요리하는 기자. 요리하는 기자. 네, 그렇게 해서 두 개 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취재할 때보다 힘든 게 많아요. 가장 재료부터 중요한 게 재료 준비. 그런데 요리하는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상대방 눈빛과 입모양을 보기 위해서 요리를 한다. 그거 하나, 그 표정과 그 맛있게 먹는 모습, 그거 하는 위해서 몇 시간씩 요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요리를 해오셨으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뭐 뒤끝이시네. 우리 최현수 선생님,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을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 가수라는 일은 아직은 그 안에서 좀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배울 게 많고 이게 전문적으로 배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서 그냥 했으니까 더 어렵고 그래서 좀 이제 시간 나면 이제 학원도 좀 다녀보고 해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 하고 또 이제 공무원은 늘 이제 동료들이 그
이건 일이지만 어떤 행사장에 갔더니 또 유명한 뭐 한여름 가수도 있고 더 유명한 네, 한여름 씨가 있더라. 또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죠. 거기 완전 후배니까.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내가 60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그럼요. 아, 그런 일도 있으세요, 행사장에서? 그럼요. 그러면 네. 두 분은 지금 이미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맞아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실 것 같아요. 혹시 더 욕심나는 분야가 있으세요? 최영락 선생님 요리 맛있게 해드리는 게 욕심이고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넘기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 동안 기자 생활한 이 경험을 살려서 음식과 또 축제 그리고 관광 그걸 다 혼합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관광과 축제 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코로나를 확 치고 들어오시네요. 제가 국악 전통연예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강의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장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2시간 강의가 매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활동. 예, 강사로도 나갈 것 같아요. 두 분은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서 그러니까요. 재능을 다방면을 펼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두 분의 활동 저희도 거북이 뉴스에서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부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부캐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바쁘게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더불어서 우리 거북이 기자들도 다 이제 주 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거북이 기자 활동을 하고 부지런히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다음 주에도 새로운 또 기사로 뉴스로 또 우리 시청자들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시든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 400만의 이야기. 느리지만 끝까지 간다. 거북이 뉴스.